누군가를 용서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시간이 흘러도 그 사람이 했던 말은 잊히지 않고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도 그때를 떠올리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왜 우리는 용서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많은 사람들은 용서란 모든 일을 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는 것, 상대를 이해하는 것, 다시 예전처럼 지내는 것. 하지만 진짜 용서는 그런 의미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뇌는 상처를 오래 기억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쁜 일보다 아픈 일을 더 오래 기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위험했던 경험을 잊지 않아야 같은 상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신과 거짓말, 모욕과 상처는 오랫동안 우리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그것은 약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본능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상처를 기억하는 것과 그 상처 속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다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동안 가장 오랫동안 그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자신입니다. 분노는 상대를 향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신의 마음을 가장 오래 붙잡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상대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일이 나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을 반드시 용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상처는 너무 깊고 어떤 관계는 다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해서 다시 가까워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건강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진짜 용서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떠올려도 더 이상 복수하고 싶지 않을 때, 그 일을 기억해도 내 하루가 흔들리지 않을 때,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현재를 살아갈 수 있을 때, 아마 그 순간이 용서가 시작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인간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는 끊임없이 이해하고 실수하고 다시 배우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용서를 상대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용서는 자신에게 주는 자유일지도 모릅니다.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묶여있던 마음을 놓아주는 것. 그 순간부터 우리는 비로소 다시 앞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공은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성공한 사람을 보면 특별한 재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머리, 타고난 능력, 좋은 환경. 물론 그런 요소들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재능을 가지고도 누군가는 계속 성장하고 누군가는 제자리에서 멈춥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유연합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는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반복해서 연습할수록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기존의 회로를 더 강하게 바꿔갑니다. 즉, 뇌는 사용할수록 변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실패하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틀리면 재능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사람들은 실수를 조금 다르게 바라봅니다. 실패를 끝이 아니라 정보로 받아들입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신호로 생각합니다. 이런 차이를 설명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성장 마인드셋입니다.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성장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은 실패를 자신의 한계로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능력은 노력과 학습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실패 속에서도 다음 방법을 찾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성공한 사람들도 실패를 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한 경우도 많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실패를 자신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패는 한 번의 결과일 뿐 자신의 가치 전체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반복을 통해 익숙함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던 일도 계속 시도하면 조금씩 자연스러워집니다. 운동도, 외국어도, 발표도, 글쓰기조차 그렇습니다. 재능처럼 보이는 많은 능력은 반복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공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일까요? 어쩌면 특별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한 번 더 시도하는 것, 한 번 더 배우는 것,
한 번 더 일어나는 것. 그 작은 반복이 시간이 지나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은 멀리 있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도착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 조금씩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뇌는 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군가의 허락이 아니라 오늘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책을 읽겠다고 다짐하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 대부분은 처음의 열정을 잃어버립니다. 왜 어떤 사람은 끝까지 해내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서 포기할까요? 정말 의지력의 차이일까요?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은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지만 심리학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꾸준함은 의지보다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의지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사람의 자기 통제가 한순간에 무한히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록 초기의 자아 고갈 연구는 이후 재현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사람은 환경이 바뀌면 행동도 함께 바뀐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부를 하려는데 휴대전화가 계속 눈앞에 있습니다. 알림이 울리고 메시지가 오고 영상 추천이 나타납니다. 이 상황에서 매번 의지력으로만 버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휴대전화를 다른 방에 두고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같은 사람이지만 행동은 훨씬 쉬워집니다. 달라진 것은 의지가 아니라 환경입니다. 행동과학에서는 좋은 습관은 시작하기 쉽게 만들고 나쁜 습관은 시작하기 어렵게 만들수록 실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합니다. 운동화를 현관 앞에 두고 책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간식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치우는 것. 아주 작은 변화가 행동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목표로 삼을 때보다 정체성을 목표로 삼을 때 더 오래 지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살을 빼야지 보다 나는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영어를 공부해야지 보다 나는 배우는 사람이다. 행동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믿음과 연결될 때 더 오래 이어집니다. 물론 중간에 포기하는 날도 있습니다. 계획을 지키지 못하는 날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하루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꾸준한 사람들은 실패한 하루를 실패한 인생으로 확대하지 않습니다. 하루 쉬었다면 다음날 다시 시작합니다. 완벽함보다 복귀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성공한 사람들은 특별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환경을 조금 바꾸고 습관을 조금 바꾸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 작은 반복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한 번의 실패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것은 한 번의 실패가 아니라 수없이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입니다. 오늘의 작은 행동은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은 자신감이 많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항상 스스로를 의심하는 사람인가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감이 생겨야 행동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감은 행동의 결과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1977년 캐나다의 심리학자 알버트 반두라는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며 하나의 중요한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자기 효능감입니다. 자기 효능감은 나는 해낼 수 있다 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나는 이 일을 해낼 방법을 알고 있다 라는 믿음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생각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직접 해낸 경험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를 떠올려 보세요. 넘어질까봐 두렵습니다. 몸은 굳고 핸들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자신감은 자전거를 탄 뒤에 생겼습니다. 타기 전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감이 부족해서 시작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발표를 미루고 도전을 미루고 새로운 일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길 기회도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작은 성공을 기억합니다. 쉬운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운동을 하루 실천하고 책을 몇 쪽이라도 읽었을 때 이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 뇌는 하나의 메시지를 학습합니다. 나는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믿음이 다음 행동을 더 쉽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성공을 반복하며 조금씩 자신을 믿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감은 특별한 성격이 아니라 반복된 경험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물론 실패하는 날도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은 실패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했다가 아니라 이번 방법은 실패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결과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다음 도전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감이 생기면 행동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행동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처음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은 용감해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씩 용감해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내일의 자신감을 만들고 그 자신감이 당신의 미래를 바꾸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당신에게 2개의 버튼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버튼은 지금과 똑같은 삶이 계속됩니다. 두 번째 버튼은 더 좋은 삶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흥미로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 버튼을 쉽게 누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할까요? 1979년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과 행동경제학자 에이모스 트버스키는 인간의 선택을 연구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잃는 두려움을 더 크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를 손실회피라고 합니다. 같은 10만 원이라도 새로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익숙한 현실이 불만스러워도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도전, 새로운 인간관계,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뇌는 먼저 질문합니다. 혹시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우리의 뇌는 성공보다 안전을 먼저 선택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심리가 있습니다. 바로 현상유지 편향입니다. 인간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것을 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불편한 직장도, 힘든 관계도, 오래된 습관도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생각해보면 처음 스마트폰을 바꿨을 때도 그랬습니다. 기능은 더 좋아졌는데 며칠 동안은 이전 폰이 더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불편했던 이유는 나빠서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 익숙함을 안전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성장했던 순간은 대부분 변화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학교에 들어갔을 때, 첫 직장을 시작했을 때, 처음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그 모든 순간은 두려웠지만 동시에 우리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이 사라져야 변화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두려움은 변화의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가 시작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안고도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신을 나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안전한 선택이 항상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 하나가 1년 뒤에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변화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은 완벽한 준비가 끝나야 시작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일단 시작하고 조금씩 고쳐나가는 사람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완벽주의를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꼼꼼하고 책임감 있고 실수가 적은 사람. 하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완벽주의는 성공보다 포기를 더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리학자 폴 휴이트와 고든 플랫은 오랫동안 완벽주의를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완벽주의가 단순히 기준이 높은 성격이 아니라 실패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심리와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완벽주의자는 최고를 원해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하고 싶지 않아서 첫걸음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자료를 찾습니다. 공부를 합니다. 준비를 계속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작은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준비하면, 조금만 더 배우면 그 말은 며칠이 되고 몇 달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몇 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뇌는 실패를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는 확신이 없으면 행동을 미루려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완벽한 준비라는 순간은 거의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첫 작품은 결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책, 첫 번째 강연, 첫 번째 사업, 첫 번째 영상. 지금 보면 부끄럽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벽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씩 완벽해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행동이 생각을 바꾸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감이 생기면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작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완벽해져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면서 완성되어 갑니다. 생각해보면 아무도 처음부터 전문가였던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 운전을 배울 때도, 처음 발표를 할 때도, 처음 사랑을 할 때도 모두 서툴렀습니다. 우리는 실수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가장 크게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아직 시작하지 못한 일이 있다면 그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완벽은 출발선이 아니라 오랜 시간 걸어간 끝에서 조금씩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종종 완벽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해도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작은 시작은 분명 서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서툰 한 걸음이 내일의 당신을 만들어갑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기다리는 것은 정말 완벽한 준비일까요? 아니면 실패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일까요? 그 답을 찾는 순간 당신은 이미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이라는 가장 복잡한 존재를 이해하는 시간. 인간 사용 설명서였습니다.